안녕하세요. 이나트 LA 원장 이상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영아츠와 스콜라스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나트 스쿨을 나와서 스탠포드나 코넬, NYU 그리고 MIT 같은 이런 상위 종합대에 합격한 학생들 이 이나트 케이스 스터디 4가지를 제가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더 잘했냐가 아니라 아이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전략을 설계하셔야 한다는 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는 4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인지를 찾고 그 타입에 맞게 준비를 하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이 이미 강한 아이고 다른 서플리먼트 준비하시기에 좀 시간이 타이트한 학생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을 계획하시고 있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이 어느 정도 중상 정도이지만 IB 평균에는 살짝 못 미치는 그런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좀 포트폴리오로 판을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랜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 약한 편이었는데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그런 학교를 좀 최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능성을 높인 케이스고요. 마지막 4번째 학생은 아카데믹도 강하고 메시지와 리더십까지 갖추었지만 다른 학생들과 좀 차별화가 필요한, 그 한 방이 필요한 경우, 그 케이스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타입인데요. 첫 번째 타입, 아카데믹이 강한 아이는 당연히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GPA도 깨끗하고 SAT도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클래스도 리고러스하게 아주 탄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카데믹이 강한 아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당연시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타입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안에서 이 학생의 좀 특별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 전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보통 권위 있는 그런 내셔널급 대회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클럽 리더십, 예를 들어서 특출난 운동이나 음악적 재능 등 이런 것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너무 효과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려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쌓아나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그 학생이 본투비 그런 재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아직 없지만 강한 킥이 좀 필요하시다면은 아주 강력한 아트 서플리먼트, 그러니까 아트 포트폴리오로 차별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스터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딩 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이나트에게 처음 연락을 했을 때 학년이 11학년이었는데요. 근데 이 학생은 학기 중에 동부에 있다 보니까 LA 지역에 있는 이나트에 오기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 1회, 2회 정도 온라인을 미팅을 가져서 좀 밀도 높은 컨셉과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갈지 그런 플랜을 같이 진행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작품 활동에 올인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를 하셔야지 단기간에 이런 최상위권 대학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학생은 스템 쪽에 워낙 관심이 높고 특히 수학이 굉장히 강점인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컨셉을 짤 때 수학을 잘한다 해서 끝내지 않고 수학적 사고를 예술 작품으로 눈에 보이게 만드는 아트적 트랜스레이션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참조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항상 자신 있게 자주 보여드리는 이 학생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학생의 수학적 열정과 관심을 어떻게 아트로 재해석할지 고민을 했고, 이 학생이 실제로 학교 수업 시간에 수학 공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물리적으로 작동을 시킨다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라는 그 의문점, 그 시작점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시각적으로 좀 공학적인 디테일이 많이 섞여 있고,
실제로 본인이 만든 공식이 적용이 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MIT에서 보기에도 특별할 수밖에 없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작품을 진행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국 얼리에서 MIT, 유펜 모두 합격을 하였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아카데믹만 강한 아이는 차별화된 자료, 즉 강력한 아트 서플리먼트, 즉 아트 포트폴리오를 설계를 하셔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IB가 목표인데 준비가 늦었어도 이제 학교 기준에 맞춘 설계로 역전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아카데믹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중상 정도 되었는데 하지만 IB, 이 학생이 원하는 IB를 가기에는 좀 평균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IB를 진정으로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정말 아트 포트폴리오로 판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IB 중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넬에는 AAP, Architecture Art Planning이라고 아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에서는 아트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멋지냐가 아니고요. 이 포트폴리오는 학교가 원하는 방향성과 능력을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코넬은 또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작품의 디렉션과 그 학생의 컨셉 이해도가 충분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학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B를 간절하게 원했지만 이제 성적이나 그리고 준비 시점이 좀 다소 늦어서 이제 타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냥 아트 컬리지를 추천받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학교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라이징 시니어 여름방학에 이제 이나트를 알게 됐고 이나트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부터 좀 더 명확한 방향으로 이제 한 방향을 뚫는 전략을 필요로 했고 이제 학생이 본인이 주로 하던 작품 스타일만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넬이 원하는 이제 요구사항과 프롬프트에 맞춰서 전체적인 작품 구성을 다시 수정해서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히 여름방학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집중적으로 작품 방향을 코넬 기준으로 재정리를 하면서 이제 결과물이 무작위한 작품 모음이 아니라 코넬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 학생의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유주제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깊이감 있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을 주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이 기간에는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코넬에 7가지의 코넬 프롬프트가 따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롬프트를 본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본인이 했던 자유주제와 결이 어울리도록 그런 비주얼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들도 저희 이나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학생은 굉장히 단시간 집중해서 압축적으로 마무리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준비가 늦으셔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기준에 맞춰서 설계해서 집중 제작하시면 충분히 역장 가능하고요. 특히 코넬 AAP는 이제 포트폴리오 영향이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좀 아카데믹 쪽으로 좀 약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를 살려서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좀 낮았어요. 성적이 낮고 EC 활동도 다소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뭔가 상위 종합대만을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고민을 하였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저희 이나트는 아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아이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강한 학교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BFA 프로그램이 있는 NYU나 와슈, 텁스 등을 이제 컬리지 리스트에 두고서 저희가 고민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 중에 가장 어울리는 학교가 저희는 NYU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NYU BFA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얼리 디시전은 바인딩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하게 전반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얼리 디시전으로 NIU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조금 백그라운드가 약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는 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랑 에세이가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해서 통일성을 갖고 그 학생의 정말 진정성을 표현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아트의 진심인가, 이런 것들이 이 포폴 안에서 정말 느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간절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아트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이 컨셉의 키워드도 변화와 성장, 재탄생, 이러한 것들로 이제 주제를 잡고 작품에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에 나오시는 것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표현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비주얼에서도 에세이에서도 정말 한 흐름으로 잘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보기에 이 학생은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강한 설득력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성적이 좀 약한 아이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를 이제 얼리로 지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인데, 아무래도 스탠포드 같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은 이 시대의 리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도 조금 더 깊이가 있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이 좀 한 줄로 쫙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학생이 아카데믹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도 좀 분명한 케이스였어요. 생각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아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자였고요. 그래서 이런 스탠포드 같은 최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건 이제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 아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설득력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런 관점들과 통찰을 작품으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트 서플리먼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트 서플리먼트 구조가 좀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드로잉, 페인팅 분야, 그리고 스컬프처, 사진, 영상, 이렇게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원자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제너럴하게 넓게 다 잘하는 것보다 한 분야에서 그 깊이감을 보여주고 명확한 방향성을 증명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할지는 그 안에서 어떤 작품, 어떤 순서를 배치할지,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 이 아트 서플리먼트의 완성도를 좌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은 특히나 이제 환경과 산업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면서도 스케일이 큰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고, 이제 말이 아닌 컨셉 중심의 설치 작업 또는 이제 스컵처 작업으로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실제 액티비티도 이제 단순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작품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현실에서도 나는 증명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한 것처럼 그 연결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아이비리그급 최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작품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제 이 학생이 한 액티비티들이 한 줄로 이어져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강력하게 이 서플리먼트가 작용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결론을 내자면 이제 학생마다 조건이 다르시니까 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나트는 이러한 케이스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이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 조건에 맞게 전략을 설계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댓글이나 상담에서 우리 아이의 학년이나 성적 범위, 그리고 목표하는 학교들, 전공,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타입이든 어떤 전략이 맞는지 그것들을 맞춤형으로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이나트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